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오전 4시 35분입니다. 이 경제뉴스 스크랩이 이제 불법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돌게 되면서 저도 이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모르고 할 수는 있지만 인지를 하고는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매일경제 뉴스에서 공식 사이트죠.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 코인 뉴스를 좀 보고 경제 뉴스 간단하게 몇 개 찝어볼 게 보고 그러고 이제 경제 보고 시황 보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목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가 않아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좀 심각하네요. 네.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이낸스가 이제 한국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결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는 것과 정반대로 핵심이 이제 영입과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터넷이 그랬듯이 10년, 15년 뒤에는 NFT와 블록체인이 완전히 생활 속에 들어와 행화당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야? 이건 좀 삐딱한 뉴스네요. 네. 자극적인 제목.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의 움직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상 범주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찐바닥 고래에게 물어봐. 찐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바닥 정도는 나온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가바닥. 가바닥과 진바닥을 논하기에는 이제 규모의 차이나 있기 때문에 저게 내년 가을이죠. 내년 가을이 진바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사이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서는 최소 이제 가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달이죠. 이제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지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제는 우리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제 물가 상승률들도 다 이제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름값도 좀 떨어지고, 기름값도 좀 진정이 될 것이고, 환율도 진정이 될 것이고, 환율도 이제는 이제는 올라가봤자 그다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 주식 가격들 다 지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떡상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바닥을 타면서 다지면서 저점을 조금 다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투자 이제 편안하게 이제 투자를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기분 좋은 얘기를 또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큰 사이클에 대한 임금을 드리면서 다 현금화를 하고 지금 또 사업 준비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쌤 덕분에 현금화 잘 해서 지금 그래도 하락장을 잘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수익금 그거 가지고만 놀다가 다소 또 최근에 손실을 좀 봤지만 그건 자기도 수익이 많으니까 많았었고 지금도 손해보는 건 별로 관심도 없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리였어요. 똑같은 시황을 했음에도 사람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더라. 그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려버리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게 힘들거든. 그래서 애초에 물리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들어올게요. 네, 이런 것도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양손잡이 경영 K게임 손주자 블록체인과 넥스넷 일주. 네, 게임 쪽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뗄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네. 힘드네요. 자, 채굴자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다. 저평가 구간 진입. 네, 저평가 구간 진입했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1.33인가요? 수익률인가요? 네. 그렇죠? 네, 상태에서 그럼 1.34면은 우리가 한 0.7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쵸? 요것도 임펄스 웨이브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하나, 둘, 셋. 그런 부분이고, PI가 크면 채굴자 매도세가 강해졌다. 그죠? 채굴자들이 힘들어야 돼요. 채굴자들이 힘들면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반대초에도 안정화가 되겠죠?
컴퓨터도 제가 좀 빠르게 사는 게 어딘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조금이나마 빨리 시작할 수 있었으면 그걸 만족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네, 역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사람 반대로 가면 되거든.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요 정도만 보면 요거는 될 것 같고요. 네, 경제 태양광 뭐 볼 거 없겠죠, 그죠? 태양광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한국이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좀 아쉽고, 주택담보대출 더 오른다. 겨울복은 연꿀조 B2. 자, 이거 자 힘듭니다. 이제 지금 1.75로 이제 미국 금리가 1.75, 한국 금리도 1.75. 그러면은 이제 1%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1%, 2.5에서 3, 4 사이, 그죠? 2.5 정도부터는 이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참 뭐 주식은 반등하고 물가는 떨어지고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음 달도 이제 중하순 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좋네요, 그죠? 네, 뭐 생애 첫째 6억 대출, 연봉 1억이 넘어야 한다. 6억 대출 쉽지 않죠. 6억 갚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6억이면은 엄청나거든요. 이 정도. 오만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시황을 좀 픽처럼 내놓은 게 좀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그 가격대가 좀 다 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쩔지 마세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뭐 아침에 또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그냥 배경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아침이라서 그래요. 부지런히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좀 많이 시끄럽네. 네. 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이제 뭐 전부 안 좋은 얘기다, 그죠? 전부 안 좋은 이야기. 끝물이야, 끝물. 됐어. 네, 이제 그 교체 3년물 더 이상은 뭐 의미 없고, 됐어요. 뭐 딴 거 그렇게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 코란도. 요거 보셨습니까? 이 차 멋있죠? 코란도가 아니라 그 토레스죠. 차를 보는데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좀 야무지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역작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고, 그냥 좀 오프로드도 가볍게 다닐 수 있고,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게 완전한 뭐 하드 오프로드는 아니더라도 캠핑용으로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옵션 좀 넣어도 한 3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파워트레인도 나쁘지 않고, 딴 내부 디자인 괜찮고, 외부 디자인 괜찮고, 공간감 괜찮고 매력적입니다. 우린 이걸 차 자체를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죠. 왜? 이게 쌍용 자동차가 나중에 이제 다시 거래가 되고, 주식가가 거래가 되고, 이제 KG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쪽이랑 인수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쌍용차의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걸 보는 거예요. 그죠? 다행이죠. 노조분들은 좀 정리가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경제 뉴스를 이렇게 막 사실 뭐 그렇게 볼 것도 없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트레이딩 뷰 환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은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환율이 모든 경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돈을 이자 많이 주는 대로 보내실까요? 이제 적게 보는 대로 주는 대로 보내실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 많은 대로 보내고 싶어요. 맞나요? 그쵸? 이자 많은 대로. 그럼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죠? 그러면은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체크해야 되나? 네, 요 정도? 네. 거기서부터 보지 않을래? 여기서부터 볼까? 네, 이렇게 채널이 하나 잡힌다, 그죠? 네, 채널이 하나 잡히는 부분이다. 네. 제가 3040원 정도에 대한 건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제가 요 환율이 꺾이는 지점을 내 다음 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는데 3020원 정도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다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더라도 빠질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든지. 그래서 요 정도 많게는 이제 여기까지 다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 구간이 우리가 노리는 반등 지역이 될 겁니다. 요 구간이. 이 구간이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내년 23년 하반기에가 더 큰 웨이브가 있을 거다.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24년 넘어가면서 반등이 좀 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간은 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으려고 하다 보니 자궁이 들어가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반등을 좀 하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빠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나중에 우리 뭐시기냐 결과적으로 우리 달러는 1,000원대로 돌아올 것이다. 1,000원대, 1,100원대 정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지 마라. 이게 지금 징조가 나왔거든. 너무 쫄 필요 없다. 테슬라는 뭐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구간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잠시 좀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나스닥하고 먼저 할게요. 네. 대장부터 봐야지. 나스닥, 네. 나스닥도 말씀드린 가격대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궁극적으로 여기까지고, 어쨌든 이 밑으로 제가 1,400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가바닥 정도에서 반등하고 다시 꺾일 거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죠?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본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하락 추세가 이제는 조금씩 약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좀 자리를 잡다가도 밀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그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 한 10,000포인트 10,000포인트에서 만약에 10,000포인트 밑으로 빠져주면 아싸, 저희 어린 친구들 말로 아싸 게이드 이런 갈만 좀 뛰어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있게 뛰어들어가 보세요. 증시는 주식이나 이런 증시는 괜찮고, 특히나 우리 이제는 펀드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도, 왜냐면 지수로 펀드된 그런 은행이나 금융의 그런 상품들도 있거든. 근데 원금을 다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수익률은 좀 더 많이 주는, 그죠? 그래서 한 30%까지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굳이 뭐 매매를 안 해도 되잖아. 주식을 위협하게.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어쨌든 여기가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시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걸 가지고 제가 함부로 지금 말은 못 하겠습니다.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이 좀 남아 있으니까 바로 확 돌리기는 조금 힘들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도 좀 남아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빠지다가 좀 더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뭐 반등을 살짝 주더라도 빠지다가 이쯤에서 강하게 반등을 줘서 12,000포인트에서 13,000, 12,500포인트 사이까지 한번 바라보는 정도 수준, 요거를 노리시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마찬가지, 코스피 마찬가지, 모든 종목을 요때를 노리시는 겁니다. 늦으면 8월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죽겠네. 코스피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4,450 정도를 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정을 해드렸고, 이제 뭐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또는 그냥 가치 투자는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낮게 잡으셔서 요 정도 자리를 좀 생각을 해두고 계시고,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 보셔도 무방합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올 가을은 지금 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
그 정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그죠? 아니면 뭐. 저는 뭐 주식은 별로 걱정은 없어요. 무슨 코인은 아직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매매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투자보다는 매매로만. 테슬라 5자리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또 모아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카카오인가요? 이거 제 옛날 다 언급드렸던 종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이 7만 밑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번 모아가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는 묻지마 매수 영역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중리산이 해도 과감하게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잡으면 반등이 꽤 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건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전체가 전부 다 정점 매수 영역으로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한쌤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네. 남들은 뭐 여기서부터 계속 오른다 했잖아. 얘들은 걔네들은 여기서 계속 다 사라 여기서 카카오 반등할 때 됐다 그러고 여기서 사라 남들은 다 이러고 있죠. 그게 누구냐 그 실장. 하지만 한쌤은 이제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는 올해 연 하반기 연 말쯤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당금을 받으실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내년은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내년은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계속 좀 염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림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규모의 반등을 노리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정고점을 갱신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요 밑으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카카오도 한 8만원 9만원 사이에는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어디 갔냐? 대략적으로 뭐 안 보인다. 뭐 삼성전자 주식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성 못 찾겠네요. 기억해 봐주십시오. 알고 있으니까 지금 6만원이잖아요. 그죠? 6만원 아래서는 편하게 들어가 보세요.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거든. 아직까지 삼성 죽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6만원 아래서 편하게 주워다 가봐 보십시오. 7만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7만 5천원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요거 제법 괜찮죠? 아닌가? 이게 이제는 코인 하시다 보니까 10% 20%는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래요, 뭐. 네, 그러실 수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들어가죠. 한쌤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또 도움을 드렸던 분들, 그러니까 저의 시황이나 이런 것도 듣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잘 투자 전체 차트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게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 그런 것 봅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리딩을 하겠다라고 해서 리딩방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부터 해서 7월부터 하는 또 공부방, 7월부터 새로운 시즌이잖아요. 7월 공부방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리딩방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공부방을 홍보를 하고, 공부방에서 이제 우리가 시황에 좀 그런 것들 좀 더 시황의 비중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이 좀 약속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소통,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어, 매수했다, 나 손절했다, 이절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셨고, 그래서 공방의 노크는 이제 편하게 좀 두들겨 봐 주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공부방. 그리고 막 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공지를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충분히 이제 조절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많이 노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뭐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저 그때 그 분들처럼 많이 배우셔서 좋은 시기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아직 소수 계십니다. 열심히 또 챙겨 드려야죠. 네, 이게 좀 샜는데 또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월이 반밖에 안 됐는데요,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요 거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한 번만 밑으로 살짝만, 죄송한 얘기죠, 조금만 더 빼주면 꼬리를 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꼬리를 달고 만약에 다음 달에 한 번 더 깨주면 얘는 밑꼬리 크게 달 겁니다. 요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 볼멘 하단을 본다? 아우, 매력적이죠. 이거는 오늘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고평가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서 꼭 선절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자,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여기는 손절 안 해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재수 없으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힘들어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버티는 존입니다. 존버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지금 여기서 결판 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쯤 가면 결판이 나 있을 거예요.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나가 되면, 2년에서 3년 이 정도 안에 결판이 나 있을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존버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막 타점을 잡고 뭐 이런 반등을 잡고 이렇게 매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주봉상 거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보다 조금 적고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이 주분주가 이틀 정도 더 남았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이제 뭐가 나오면 되죠? 이제 뭐가 나오면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하방 이탈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95%의 확률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95%의 확률이에요. 상당히 강한 확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해서 한 2만 요 정도까지는 돌아갈 가능성, 좀 더 빠지더라도 요 정도 2만 한 2, 3천, 많게는 2만 5천 불 정도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 근처에서는 나중에 꼭 한번 큰 물량 존버 장투하시는 분들도 물량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머니가 장투나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봉 보겠습니다. 제가 날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 재밌어 하시던데, 날봉으로 봤을 때 요 전체 영역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났고,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 누군가 샀기 때문에 거래가 팔리는 거거든. 우리가 부동산 집을 팔 때 물건을 내 많이 넣으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팔리죠. 거래가 안 되죠. 얘는 내놓은 놈도 있고 산 놈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전문 투자자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팔 거예요? 아니요. 이제부터 누군가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많은 거래량 안에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노는 뭐라고 할까? 여기서 샀던 인간들이,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트로 돌렸고, 자, 여기서 매수했던 많은 인간들, 마지막에 여기 구간에서 제가 알트로 많이 돌렸다, 지금 손바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알트로 돈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 알트를 한번 시원하게 해먹고, 여기서 또 알트 산 돈으로 다시 비트를 또 송금을 팔아서 다시 잡아가지고 이 반대까지 깔끔하게 다 해먹고, 그죠? 하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물량을 조금씩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라고 할까요? 남아있는 물량을 잡아서 털고 죽여버리기 위한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시간이 지나서 반등이 꽤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됐죠? 네. 기침만 안 났으면 좋겠는데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하니까 이게 거의 뭐라고 할까요? 축구 선수가 발 다친 격이고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거래가 나오면서 잘 봐줘주고 있는 모습이고, 날봉상으로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이게 살짝에 대한 반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많지 않겠습니다. 다시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나와주면 여기서는 한번 과감해 줘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한 7할 정도, 7대3 정도로, 6대4. 어쨌든 7대3 정도로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꼬리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더의 로망입니다. 그쵸? 트레이더들의 로망이고,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걸려. 여기서 한번 걸었고, 지금 두 번째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멈춰를 2번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 갈래, 출발할게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빵,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 좀 염두에 두고 계시고,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요 반등을 좀 확인을 하면, 요것에 대한 신뢰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당 시황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4시간 차트에서는 글쎄요,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파형 자체가 완성이 된 모습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은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가 2만에서 2만 1천 사이에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충분히 우리 먹을 만한 반등이 한번 등장을 했어요. 2만 3천까지, 그렇죠? 제가 2만 3천까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다시 출발하면 2만 4천 정도까지, 많이 가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무조건 잘라줘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4시간 차트는 좀 넘어가서 1시간으로 넘어가서 또 작은 또 눌림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톡 해주면 좋겠다. 그죠? 톡톡 해주고 빠지면 이때는 또 빤다고 무서워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는 알죠? 이제는 자, 끝났네 하고 우리가 진입, 자 들어가자를 외쳐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 밑에 여기 좀 남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쵸? 그거는 제가 또 다음 달에 또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개방 시황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공방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수익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힘든 시장에 또 같이 또 힘을 내야 되니까. 그쵸? 한국 비트코인,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누가? 알트들이 반등이 강했다. 리플 같은 경우도 꽤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지금은 1.4로 나오는데 꽤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센티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는 들어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노리는 거 눌림목 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솔라나도 그렇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게딱 달러로 디테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당장만과 반향을 결정해줘.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아무거나.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요. 네, BTC 차트요. BTC 차트요. 네. 기름값도 좀 안정화됐죠. 그렇죠.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게 더 위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렸고, 이제는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이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면 땡큐. 매도 때리셔도, 그래도 매도 때리셔도 좋습니다. 네. 만약 올라가주면, 일단 어떻게 시나리오가 되면 잠시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반등하면 여기서 숏을 한번 각을 한번 보시고요. 손을 한번 주시고 다시 뚫고 내려올 땐 여기서 그냥 풀숏 때리셔도 좋습니다.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됐죠? 풀쇼 때려도 된다 그래서 요거 손절 주고 대신에 고점에다 무조건 손절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반등하면 들어가고 요것도 저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아직은 한 번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기름값은 고점 영역대에 가깝다. 지금은 쇼 때리시면 반등 자리니까 지금은 쇼 때리지 마시고 만약에 뭐 때리시다가 한 114 정도 달러 오면 그때 쇼각을 한번 보셔도 대응하면서 하시면 수익을 좀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올랐지? 그렇지. BTC 루멘 한 개 봤고요. XRP 리플 그죠? 네 보세요. 리플 그리고 Z캐시 좀 약한 모습이고 네. 비트캐시도 있는가? 네. 테슬라 됐고 스테이터스 G캐시인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맞나? 그런 것도 요건 됐고 퀀텀 좀 약하네요. 퀀텀은 조금 약하고 네오 강했죠 이번에 그죠? 라이트코인 상당히 강하게 등장했었죠. 뭐 상패빔이라고 들 정도로 반등을 했고 룸네트워크 조금 약하네. 룸네트워크는 그렇죠. BTC 기프토 이거 망한 코인 아닙니까?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 전에 많이 가버려서 얘는 좀 당분간 조금 그렇고 악명 높은 이오스 도 심지어 이번에 반등이 좀 강하게 등장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건 비트에서 알트 돈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비트에서 알트 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그럼 모르나요?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알트를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얘네들이 펌핑 강력하게 시켰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제 중간에 비트로 넘어가서 되고 현금화가 다 됐을 건데 걔들이 다시 비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그런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습니다. 물론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지금 당장 뭔가 운운하기는 힘들어요. 뭐 F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총대 메고 보실 분들은 손절 주고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하겠네요. 그쵸? 눌림목 보고 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번 여름 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대한 저점을 찍고 반등한 시장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메이저급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구메이저들이.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어를 가지고 있는 여유로서 여유 자금은 매수를 노려봄직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조차도 비트의 장단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나와서 이게 바닥이라서 지금부터 막 쭉쭉쭉쭉 상승할 거냐라는 질문하면 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뭐 눌림이 나오고 뭐 저점 심각한 경우 깨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가격보다 그냥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5년까지는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 와중에서 상당수 알트코인들은 상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상패. 상장 폐지. 예. 상장 폐지를 또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적당히 우리가 좀 성격이 좀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분할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전재산이라든지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들이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잖아요. 러시안 룰렛 게임을 머리에다가 하면은 6발 중에 1발이 총알이 들어있다면 그 게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성공했을 때 10억을 준다 해도 저는 안 합니다. 목숨이 더 소중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이 전재산을 올인해가지고 이 중에 2개가 상장 폐지가 될 여지가 있다면 저 대출해서 넣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잘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좀 적당히 지금 넣어보시면 될 것이고, 뭐 비트의 장단에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의 딱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되게 짧게 볼만한데 지금 딱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 값이
되게 작은 규모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886이 빠지냐? 조정파 구간은 88.6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88.6, 78.6. 그래서 지금 딱 반등 가능성이 자리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매매하고 타점 잡고 하기에는 지금 딱 요 타이밍. 근데 제가 뭐 눌림목 이거 기준 노려보라고 말씀드렸었거든. 공부방에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쫄리셨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손절 잡으면 또 재겠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뭘 말하려고 했노? 일단은 뭐 비트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여기 가더라도 3천만 원 정도 이상을 보더라도 아직은 한 번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지금 이제 가바닥가 형성됐다고 보니까 지금 여기 거래량 모습들 다 나쁘지 않거든요. 다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좀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 좋아하시는 분들, 에이다는 좀 그런가? 에이다는 보자. 에이다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데 거래 또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지금 이제 이런 NFT 종목들은 너무 상승이 강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힘을 좀 못 내고 있거든요. 좀 변동성이 커서 위험한데, 그러니까 좀 저는 차트를 옛날부터 봤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 요즘은 너무 좀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유스는 됐고요. SV 그래요 뭐. 그런 정보들 하여튼 반등을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그 돈을 보내고 이제 수익을 실현했던 그 시드의 일부가 다시 지금 알토로 살짝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뭐 풀매수 막 이런 묻지마 매수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저평가 영역에서 마음을 좀 한시름 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좋은 얘기 하니까 새롭죠. 네. 하지만 어떠한 흐름에서 또 조건이 또 바뀌게 되면 또 꼭 처를 하셔야 돼. 아직 추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볼벤이 이제 주볼벤이 이렇게 좁아질 겁니다.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시기들, 안 돼요. 이렇게 좁아지는 시기들 오고 막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다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와야 진짜 상승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저점을 찍고 여기서 가바닥을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1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살짝 더 저점 밑으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습니다. 파동 이론으로 분석을 해서 아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러나 저러나 잘 모르시겠으면 비트만 하시고요. 힘드시면. 아니면 뭐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종목들. 저는 리플과 리플이 왜 자꾸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리플은 하여튼 하지 마시고 BT 차들을 봤을 때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길게 러프하게 봤을 때는 얘들이 죽지 않겠구나, 그런 희망을 좀 가지시면서 비트코인 뭐 골드도 좀 볼까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지 않겠구나. 얘네들이 지금 살아있구나. 아직은 다 명줄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좀 돌리셔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비트만 하십시오. 비트만 나중에 뭐 한 2천만원 초중반, 이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려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앞자리 2가 깨지면 1구가 만약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 제외하고 다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박으셔서 반등에 손실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짜드리고 최선의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드릴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뭐 제가 방송으로서 어그로도 당기고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꼭 기다려봐 주시고, 제가 좀 다소 자극적인 멘트를 한다거나, 저는 항상 소통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한다거나 뭐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불편한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위에 보면 개인톡이 열려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거의 그냥 한 1시간 내로는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꼭 자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하반기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리딩방이든 공부방이든 이제 시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 원칙인 한쌤이 어떻게 이렇게 차트에 대한 시황을 잘 맞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소정의 후원금이 들어갑니다. 소정의 후원금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죠?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